이 시스템을 다른 컴퍼니 여러 개가 디파트먼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퍼니가 디파트먼트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게 전체 참여, 필수 참여이고 모든 회사는 반드시 부서를 가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클레임이 있답니다. 1인 정책이. 작은 회사는 부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요구사항에 회사는 여러 부서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 연어라는 말이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중복 허용의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회사, 맨 첫 번째에서 회사가 부분 참여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아까 나왔었죠. 그럼 안 된다가 있었었죠. 얘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는 반드시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5초 드립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인플로이가 무조건 그러니까 저희 문제는 회사가 부서를 안 가지면 사원이 없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컴퍼니랑 인플로이를 직접 연결하면 지금 요구사항이 안 맞아서 틀리니까 이렇게. 그걸 이제 그렸으면 되죠. 그려도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로 보면 말은 되죠. 네. 사원이 부서에 소속되는데 부서가 없이 그냥 회사에서 소속될 수 있다 바로. 근데 그게 좀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네, 어색. 그러니까 동의가 다 안 되는 거죠. 사원인데 부서에 소속 없이 회사 직속 사원이라는 개념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 동의가 안 되겠죠. 계속 스타트업 때문에 이제 걸려 넘어지니까 이게 스타트업도 무조건 부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서가 하나 있어요. 네. 회사에 부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부서고요. 그런 거죠. 최소한 한계가 있다면 보통 스타트업도 2개 이상의 부서가 흔히 있어요. 실제 개발하는 팀과 그 경영 직원 뭔가 회계나 이거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부서 나와요. 그럼 저희 문제가 없는 거죠. 1인 부서가 있는 거죠. 1인 부서. 저기 꼭 있어야겠다. 네. 저희도 약간 헷갈렸던 건데 상사 관계에서 상사가 네. 모든 사원이 직속 상사를 가져야 되는 건가? 그럼 사장님은 어떡하나? 네. 약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은 인플로이가 아닌 인플로이어예요. 아니 근데 저 설계 내에서 분명히 이렇게 만약에 썰필러하지 않으면 누군가 상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생기죠. 명세상에서는 각 사원에 직속상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명세가 잘못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장은 PPT가 잘못됐다. 명세가 만약에 누군가 사장을 그러면 상사로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순환 참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뭔가 그게 저희도 좀 이상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렇게 한 건지. 이 팀이 답해야죠. 이 팀 질문 들어왔는데. 이게 상사가 무조건 있는 걸로 하신 건가요? 저희는 사원 상사라고 하고 그러면 한쪽 이 팔에 두 줄이 들어가야 되는 거. 둘 중 한쪽 팔은 분명히 두 줄이 되는 거. 지금 둘 다 옵션으로 표시하셨죠. 부분 참여. 거기에 대해서 태클 본 거고 지금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긍정을 해버리는 아까 제가 이 팀에 가서 그런 문제 생긴다고 하지 않았나? 이 팀이었나? 이쪽에 헷갈리네 지금. 반론을 하셔야지 왜 긍정하고 분명 수정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약간 어느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맞아. 상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서 옵션 안
없을 수도 있고 그 부하 직원도 없을 수도 있고 최하 말다는 직원은 그 밑에 직원이 그렇죠. 없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상사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다른 거죠. 보통 대표이사도 사원에 들어가고 사원에 대표이사 상사가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명세가 이제 문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처럼 명세는 모든 사원은 상사가 있다라고 되죠. 정확하게 뭐가 그렇게 있나요? 아니 각 사원의 직속 상사도 유지한다라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대표이사는 상사가 없어요. 대표이사는 사원이 아니다라고 태클을 거신다면 대표이사 사원에서 떼버리고 나면 대표이사가 아닌 누군가는 상사가 없어요. 대표이사 바로 밑에 있는 이사는. 상사가 없는 사원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옵셔널이 넘어갑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쪽에 질문 있으시죠? 여기가 그림이 엄청 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이제 질문 거리가 질문 없어요? 앞에 질문하고 다 이하 동문인 건가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파란색 하다가 보기 싫어져서 빨간색. 이거 그냥 저 명세의 질문인데요. 그 디파트먼트의 로케이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도 로케이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팀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로케이션이라는 게 저 프로젝트 로케이션이 그 소속 부서의 로케이션만 가져다 쓰는 개념인 건 명세가 저는 그게 헷갈려서 아니 왜냐면 저걸 묶어서 사실 저 가운데 관계 쪽에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를 것 같은데. 다른 개념이에요. 아니 그냥 제 생각에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진짜 위치가 다를 수.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죠. 나는 그 프로젝트가 굳이 부서 소속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 있는 위치를 따다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왠지 그러면 저 로케이션은 관계에서 발생되는 로케이션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각자 따로 전혀 다른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건지 약간 명세가 프로젝트 룸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룸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사원에 회사에서는 바로 프로젝트를 딱 지정돼 있어요. 네. 지금 이 명세가 그럼 프로젝트 룸이 있다. 하나. 가봐야죠. 프로젝트가 많은 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누웠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앞에 질문회사가 비슷해서 추가 질문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태클을 하나 걸면 모든 팀에 공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다 있거든요. 회사가. 근데 이 설계는 이제 우리 시나리오상 인터넷 도서 쇼핑몰 업무를 하는 회사의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전사 소프트웨어로 만들겠다라고 했죠. 오늘. 그러면 이 회사의 인터넷 도서 쇼핑몰을 하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컴퍼니라는 또는 회사라는 이 엔티티 타입이 별도로 관리돼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DB와 엔티티 타입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여러 개의 엔티티들이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해야 돼. 근데 한 회사 업무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인데 그냥 회사 한 개잖아요. 네. 그 회사를 굳이 엔티티 타입 만들어서 거기다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굳이 엔티티로 만들어서. 회사는 사실 없어도 무방한 거예요. 네. 그렇죠. 탈수요. 네? 아니 상상력이 좋아. 회사가 안 만들었는데 벌써 구형에다 나오고 탈세 나오고 너무 많은 줄 알아서 그런 거거든요. 잘하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게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기 시간이 안 되죠. 그냥 갈게요.
설계에 계속 이어서 엔티티하고 관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해할 개념적인 설계하는 걸 아마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 주제 바꿔서 딴 거 드리면 또 머리 아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현실 세계를 모델화 시키는 거겠지. 이 현실 세계는 답이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현실 세계를 모델링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 업무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애매하다. 그럼 앞으로 우리 회사 업무는 반드시 이래야 되라고 규정을 정하면 정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회사 업무의 규정이 정해지긴 하는 거예요. 자, 약한 엔티티 타입이라는 주제로 넘어갈게요. 앞에 그 엔티티 타입, 엔티티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엔티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에 대한 개념은 다 스트롱 엔티티, 강한 엔티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이 엔티티에 이제 한 가지 약간 헷갈리는 건 약한 엔티티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로 디펜던트, 부양가족 엔티티와 기본키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 그림에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게 이쪽인가요? 거리가 가까운 게? 디펜던트가 있어요. 여기 있군요. 부양가족에 지금 기본키가 없는? 기본키가 안 그려졌네요? 네. 이쪽은 어디로 되겠나? 가장 아래에 있어요. 이쪽은 이름하고 생년월 두 개네요. 네. 이름과 생년월일이라는 걸로 기본키를 잡았네요.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당히 강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많이. 근데 회사가 굉장히 커지면 삼성전자에 회사 직원이 몇 명이죠? 만 단위죠. 일단 10만 명이라고 따져보면 10만 명에 대한 부양 가족은 대충 뭐 2인 정도 하면 20만이 추가됐겠죠. 그 중에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은 공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있을 수 있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정확하게 기본키를 정하기가 힘들어요. 부양가족. 우리 회사에서 부양가족이라는 어떤 속성 애트리뷰트를 쭉 봤더니 부양가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기본키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 부양가족을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건 항상 어떤 사원에 무슨 부양가족 하면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부양가족과 관련된 걸 보면 기본키가 있는가. 자신의 키 애트리뷰트가 없어요. 부양가족.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다들. 뭐가 키가 될지. 여러 팀이 토론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자신의 키 애트리뷰트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약한 엔티티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만의 속성, 애트리뷰트만으로는 자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없어요. 애매한 식별자 한마디로. 이 엔티티 타입은 강한 애들은 정확하게 이 값만 알면 유일하게 식별되는 애들, 딱 존재가 명확해. 근데 약한 애들은 존재가 약간 힘이 내요. 어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 자체의 정보가 안 돼요. 그런 애들을 약한 엔티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한 엔티티 타입은 자신의 키 애트리뷰트가 없는 엔티티 타입이고, 그래서 얘는 약한 엔티티 타입은 그 자신의 애트리뷰트 중에 하나를 다른 엔티티 타입하고 관계를 지어요. 즉 연계시켜요. 연계되는 엔티티를 식별 엔티티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게 되는 엔티티 타입을 식별 엔티티 타입이라고 부르고, 얘하고 관계를 지으면 식별을 가능해요. 좀 아까 제가 사람의 상식으로는 식별할 수 있다고 했죠. 부양가족을. 이때 이 부양가족을 식별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애는 항상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원이죠. 어떤 사원의 부양가족. 이렇게 연결하죠. 자연스럽게. 바로 이 어떤 사원이 식별할 수 있는 엔티티 타입이에요. 부양가족을 식별하기 위해서 연계되는 엔티티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걸 식별 엔티티 타입이라고 불러요. 또는 다른 말로 소유 엔티티 타입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약한 엔티티를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원이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별 엔티티 또는 소유 엔티티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빈군?
약한 엔티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약간 가까이요? 네. 네, 할 수 있겠어요.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한 엔티티는 키를 식별할 수 있는 키를 가지는 엔티티 타입이고, 그래서 강한 엔티티, 약한 엔티티를 이제 여러분은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 약한 엔티티는 사각형인 사각형인데 이중으로 그려요. 약해서 한번 보호막을 더 씌운다 생각하면 돼요. 얘는 약하니까 한 번 더 씌워요. 네. 기본적으로 약한 엔티티 타입이 자신의 키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키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왜 설정을 안 하는 그것도 이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이 DB를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연관관계에서 얘를 강한 엔티티로 굳이 만들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 질문은 도용구의 질문에 부양가족 있었잖아요. 이거 큰 그림으로 어디 갔어? 이 부양가족에 부양가족 ID라는 걸 하나 속성으로 만드는 순간 강한 엔티티가 돼요. 아이디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아무리 약한 애도 거기다 아이디라는 거 하나 부여하는 순간 강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다루는데 얘를 굳이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하면서까지 중요한 엔티티 타입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게 성능상 또는 프로그램 구조상 도움이 되는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개념적인 설계하는 단계에서 쉽게 좀 접근하는, 첫 번째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봤잖아요. 지금 회사잖아요. 여기에 부양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얘를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해서 하나하나 진짜 뚜렷하게 식별할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사원, 부서, 또 뭐가 있나요? 프로젝트. 이런 엔티티만큼 얘가 아주 중요한 엔티티 데이터인가요? 부양가족이라는 게. 이 회사의 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주 쓰여요. 아마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그런 경우는 굳이 강한 엔티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쉬운 접근법이에요, 여기까지. 뭔가 강하지 않게 하면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이득이 있느냐? 어차피 아이디 하나 붙이는 건 큰 노력이 아니니까. 예. 근데 네.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지금 그리는 이거 모델은 현실 세계만 보고 하는 거라고. 네. 그럼 아이디를 넣는 순간 그거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거요? 현실 세계 아이디 같은 아, 현실 세계 부양가족 아이디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약한 엔티티인 거예요. 네.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설계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설계자는 저런 무조건 약한 엔티티가 돼요. 근데 약한 엔티티라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 부연단으로 가면 다 방법이 있어요. 접근이 다른 것 뿐이지. 저는요, 이 개념적 설계를 할 때도 사실 밑줄 치면서 기본 키 정도는 설정을 하잖아요. 네. 키 정도 설정은 개념적 설계에서 해도 괜찮지 않나요? 해도 되지 않냐. 여기 원칙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약간. 실세계의 부양가족 아이디라는 별도의 고유 키라는 게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데 데이터베이스화할 때 일부러 만드는 거. 이게 맞느냐. 이쪽은 아마 아니다는 입장이고 거기는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이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저기서 사원에서 그 무양가족으로 접근할 때 네. 무양가족이 그 사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찾을 수 있는 무양가족이 두 개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중복이라는 게 있으면. 네. 그러면 저 식별 가능이라는 게 식별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영재별로서 식별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 네, 식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저기 그 다른 엔티티 타입이라는 게 사원인 거잖아요. 저기. 네. 근데 사원에서 부양가족으로 갈 방법이 없지 않나요? 아, 이거 연계된다는 게 사원 번호 있잖아요. 사원에. 사원 번호가 결정되고 이 부양가족은 항상 사원 번호 뭔가와 연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연결되려면은 저기 부양가족에도 그 사원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원번호 없어도 사실은 이 관계가 이미 사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것만 가서는 기본키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보유하기 식별되지 않으니까 여기다 네모를 하나 더 쳐서 얘는 약한 엔티티 타입에 표시하고 이걸 표시하는 순간 개념적 설계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얘는 이 관계 맺은 얘하고 연결 지어야만 유일하게 식별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다 안 써도 여기다 쓰지 않아도 돼요. 이 관계 자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 엔티티가 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굳이 안 써도 테이블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테이블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테이블로 가서는 당연히 그 얘기가 맞죠. 테이블 안 가고 이 개념적 설계에서 어떤 엔티티하고 어떤 엔티티하고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연결된 그림이 이게. 약한 엔티티가 여러분 이해하는 개념적 설계에서 나를 막 쫓아가다가 물론 저 그리고 어쩌고 이거 하는 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헷갈리는 게 약한 엔티티 타입이에요. 약간 애매한 개념.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식별자에서 그 부양가족 그림을 바꾸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관계하고 이 엔티티가 약한 엔티티가 돼요. 그래서 약한 엔티티 관계 중에 네모가 두 개가 그려진 이 관계에 있는 애가 하나가 식별 엔티티 타입 또는 소유 엔티티 타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유일하게 식별하려면 항상 이 엠플로이의 기본기 사업 번호와 연결돼야 식별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얘가 약한 애이기 때문에 보호해 줍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그림은 앞에 여러분이 실습했던 것들의 마지막 요약이에요. 그림, 가이로 그리는 거. 이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앞에 다뤘던 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이거 혹시 잊어버렸을 때 이걸 참고하라고 한 군데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린 거에 대한 답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를 업무를 실제로 따진다 했죠. 개념적으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한 가지 사례, 모범 사례일 뿐인 겁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있다면 어떤 건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저 사각형, 마름모? 요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글자는 네. 일부러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속이란 말이 쓰였는데 소속. 예. 일부러 그거는 다 다르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실제 이 모델이 복잡해지거나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면 좀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여도 소속한다 해도 어떤 엔티티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거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워크 온이랑 워크 4 지금 다르게 하시면 아 이거요?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영어 이거 아마 문법상 그럴 거죠. 여기에는 파트너가 포하고 원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전시 사람 그냥 안 쓰고 빼려고. 한국 사람은 그냥 먹 쓰지. 네. 보시고 차이가 있거나 이상하다는 거 있으세요? 요 사례. 점퍼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건가요? 예. 도서 인원수 같은 건가요? 네, 여기는 이제 한 사례가 되죠. 유도 특성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양가족을 네이문만 주몽키가 되어 있잖아요. 네. 중복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사원의 부양 가족에는 동명이인이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는. 한 사원의 부양 가족엔 같은 이들이 존재할 수 없다가 있는 거죠. 이 상황으로. 이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면 이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생일이나 이렇게 추가돼야 되겠죠. 부양 가족에다가 릴레이션십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거를 여기요? 나름모에다 하고 거기에 그리는 건가요? 아, 사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제가 관계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 어떤 관계다기 때문에 됐어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표현하는 마름모 옆에 속성을 또 넣잖아요. 스타트 데이트나 아웃스나 마름모 옆에다가 네네 이런 거. 그거는 테이블에 그 속성으로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이걸 이제 나중에 어떻게 구현하는 단계 꼭 바꾸는지 배워요. 뒤에서 배워. 다 들어가죠. 여기 동그라미 속성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떻게든 표현이 돼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기본키, 프로젝트 기본키가 네임하고 넘버 둘 다로 돼 있는데 여기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 예. 이거 넘버- 이거 아니에요. 아, 네임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아, 잘 찾네요. 아주. 선생님이 얘가 제가 하나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 찾네요. 네. 자,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주어진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저녁. 벌죠? 다음 정확하게 따지면 다음 내일 모레 수업 전이긴 하겠네요. ER 다이어그램을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봤네요. 추가 프로도 많이 했고. 원래는 이거 그리고 나서 저 하나하나 보면 토론은 전에는 안 했었거든요. 오늘은 추가하는 거고요. 추가로 할 다른 거 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 앞에 이거만 공지할게요. 얼터 셀렉트, 고급 셀렉트 이 페이지에 대해서 예습을 하시고 내일 저녁까지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이 퀴즈는 아마 목요일 날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테이블 설계도 못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목요일엔 좋은 테이블 설계 퀴즈를 예, 좋은 테이블 설계 퀴즈를 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예습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보강을 2시간 확 하는 게 아니고 30분씩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안 맞거든요. 그래도 이 예습을 내일까지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아마 퀴즈는 아마 목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화요일 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추가 과제는 다음번에 낼게요. 이번에는 요거만 예습하는 것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세요? ER 다이어그램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안 되는 거죠? ER 다이어그램이요? 좀 아까 그리라고 과제 드린 거예요? 네. 내일까지.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하셔야죠, 빨리. 이거는 빨리 하셔야 그 뒤에 있는 숫자가 풀어져요. 이거의 후속 과제예요, 뒤에 있는 게. 네. 이걸 빨리 하셔야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경우 가정을 추가하라고 돼 있죠. 이거 여기 있는 요구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넥스트 학사 업무나 이건 이래야 돼 하는 게 있으면 가정을 추가하고 하시면 돼요.
자기가 다른 거 받고 싶으면 바꿔도 되는 거죠. 네,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걸로 하든가 또는 원하는 주제를 찾아봐. 근데 그 원하는 주제가 테이블러 뭐 엔티티 타입 한 개짜리 주제에서 이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주제 원하는 주제를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개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개인 프로젝트 주제를 이미 갖고 계신 분은 그 주제로 고민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해할 자료를 자기 혼자 생각해서 직접 그려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여러 번 누적이 돼야 잘 읽게 돼요.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설계하는 능력은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도 1시 반이에요. 도영분? 문제가 안 가서 1시 반입니다. 빵이나 그 선물받은 꽃다발 있어가지고. 보강으로 하는 제가 너무 어렵다. 추격을 못하네. 쫓아가지 못하네. 근데 조명은 이러다가 하기 내내 한 시간 보여준 거잖아. 요새는 가품 찍고 떨어진 가품 찍고 다니고. 수집했어요. 수집해가지고 조르바 책이랑. 아 진짜? 나는 진짜 나는 발견했죠. 천사복숭아에 활해가지고. 나는 그 뭐지? 알고리즘 책. 알고리즘 책. 알고리즘 책이 짱이야. 문제 내용은 콘텐츠로 많이 하고 싶어. 내용이랑 그래도 막.